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로 설립된 디파인 서울에 토크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저희 세션은 아주 편안하게 컨버세이션처럼 저희가 대담 형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들은 그냥 모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작가님은 일단 보시면은 그 요번 2023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작가이시고 유리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용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이후에 그 건축 유리라든지 또 공공미술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일한 대표님은 좀 특별하십니다. 우리 공예 안에서 작가가 우선이 돼서 작가를 메이킹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우 활발한 그런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요. 정다혜 작가, 작년도 우승자인 정다혜 작가를 런던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했고 이와 동시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단체전을 통해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휘겸제에서 했던 발베니 메이커스 전시가 장안의 화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 외에는 젊은 작가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또 서울문화재단의 신당 아케이드 창작 그 공간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을 하셨고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한 분은 파이널리스트로서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로에베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공유 드릴 거고요. 노회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에베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작가 메이킹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들 두 분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이기용 선생님이 올해 파이널리스트가 되셔서 노구치 뮤지엄에서 전시했던 광경입니다. 이기용 선생님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파이널리스트가 되신 부분에 있어서?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셔도 아유, 됩니다. 네네. 그냥 뭐 많이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재단에. 네. 작가 대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대우를 처음에 질문하실지 몰랐는데, 근데 대우는 뭐 누구나 좋은 대우를 받으면 좋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대우 가운데 단연 최고라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저는 사실은 30명 파이널리스트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물론 한 명의 위너가 있죠. 근데 그 파이널리스트 한 명 한 명씩을 굉장히 다 챙겼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사실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뭔가 딱 정의하기보다는 최고의 대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숙박과 그다음에 뭐 전시 그 이후의 관리까지 굉장히 사실 기대 이상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경 선생님 뭐 이렇게 항상 저희 로에베재단 공예상은 현장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프닝 전에 그 해의 파이널리스트들을 모아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습니다. 이건 노구치 뮤지엄 앞에서 찍은 파이널리스트 전부의 사진입니다. 작년도 2022년 또 공예 트렌드페어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이어서 로에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한 것이 결국 파이널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또 이와 같은 설치를 하셔서 다양한 유리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실험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유리의 그런 매력을 물씬 작업으로 보여주는 이기용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건축 이런 부분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테인글라스의 1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인자는 아니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아마 왼쪽은 제 작업은 아니고 제가 그 언론에 기고했던 한 1년간 이런 건축 디자인 관련된 신문에 제가 매달 글을 썼는데 그때 자료로 제시했던 작가의 작업이고, 오른쪽은 작년에 제가 밀란 디자인 위크에 초청돼서 했던 작업입니다. 건축률이 사실은 이제 로에베는 공예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파인 크라프트의 영역에 있는 가까운 그런 공모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갑자기 건축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제 배경이 건축과 그다음에 미술, 공예, 디자인을 사실 유리라는 그 소재 하나를 가지고 다 아우르고 있었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과목 또한 이런 그 공공미술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리가 건축에 활용된 경우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있던 건축 유리 조형가 혹은 뭐 건축 유리 뭐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들을 다수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관객 가운데에서 저희 학생도 몇 있는데 지난달 그 해외 타이완 호텔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유리의 건축적 적용에도 계속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건축 유리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은 공예라 하면은 뭐 기물이나 사물이나 집에 올려놓는 뭐 어떠한 그런 기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더 넘어서서 확장된 그 개념에서 공예는 물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물성은 건축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까 말씀 언급하신 바도 있지만 파인 크래프트로 어떤 예술의 경지로 가는 그런 작품도 있고, 또는 사용에 쓰임에 있는 상품이나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건축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일한 대표님의 업적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 네. 올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로에베 재단 공예상의 위너는 말총으로 작업을 하는 정다혜 작가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이미지들은 어떤 광경입니까? 뭐 업적이라고 말씀 주셔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이 정다희 작가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파이널리스트 중에 이제 위너가 되고, 이제 작년 7월서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시가 끝난 다음에 영국에 가서 이제 장소를 좀 물색을 하면서 한국 작가가 개인전을, 그리고 500년이 넘은 말총공예 이 작품들을 어떻게 선보이고 이거를 재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아는 이제 갓이나 얘들 선비들이 이제 착용했었던 하나의 이제 장신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셨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잊혀져가는 전통이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좀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예의 본고장인 그다음에 이제 공예 진흥 운동을 시작을 해서 부흥 운동을 시작을 해서 가치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영국에서 정다혜 작가의 개인전을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오랜 전통이 있는 전시장을 좀 찾아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정다혜 작가가 이제 위너가 됐지만 그래도 처음 선보이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 정책이나 과연 이거를 서양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실험적인 도전을 영국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뭐 설치도 하고 모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과 연출을 뭐 제가 하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뭐 이제 이 작가들이 만든 이런 하나의 기물이나 오브제를 가지고 서양인들은 작가에 대한 되게 존중과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되게 그냥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시간들 자체가 작가가 처음 이제 해외 전시를 시작을 해서 많은 뭐 뮤지엄 관계자 아니면 뭐 영국에서 좋은 디자이너 그다음에 비평가들한테 좋은 반응이 받아서 더욱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영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콜렉터들이나 뮤지엄 관계자들은 말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이제 저 형태를 보시면 다른 뭐 타 재료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 쉐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이제 수공적인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매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정다혜 작가 자체는 워낙 연구도 많이 하고 사료를 많이 좀 봐가면서 말총에 대한 그 가치와 그다음에 그 매듭, 그다음에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또 그 LG 올레드와 함께 저거 작품들 자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더욱 디테일한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걸 이제 특수 촬영을 해서 매듭에 그다음에 제작 과정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모든 콜렉터들과 그다음에 뮤지엄 관계자, 그다음에 저널리스트들 모두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반응.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공예품을 생각하는 게 다랑아리와 고려청자 두 가지밖에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새로운 물성을 보여줘서 뭐 관객들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 그다음에 한국 공예 작품들이 되게 많은 다양성이랑 좋은 작가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선보일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도 뭐 기사나 뭐 BBC나 아니면 유로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정다혜 작가의 작품과 그 외적으로도 사이드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그룹전을 펼쳤었었는데 도자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가져가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작가들이 해외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컬렉터 군도 확보해 둬야 되고 그 전에 미디어나 프레스나 또는 이 홍보 언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동시에 사실 영국인들 또는 그 외의 타지인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일한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한 1년간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정다혜 작가와 동시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 많은 작가들을 섭외를 하셔서 또 같은 시기에 런던 크래프트 위크였습니다.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2014년에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공예주 간의 샘플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또는 공방 이것들이 하나의 투어의 개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런던 시내 안에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또 기획을 하셔서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이 전시는? 네, 이 여러 물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영국 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었던 건데 이건 이제 내부 거의 이제 보시면 이제 주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제 되게 이제 한국 문화원들 자체가 시설이나 외적인 부분이 되게 열악합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기 보시면 이제 그 조명이 보시면 건중모 작가의 구름 형상을 한 조명과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서클은 석양을 같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작가님들이 서로 물성이 뭐 저기도 이제 도자기도 있지만 여러 물성을 가지고 한국 작가들의 좀 우수성과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외쪽에는 이제 조대영 선생님 발도 사이드 이제 큰 창에 보면은 다 나열을 해놨었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콜렉터들이 되게 많은 각광이나 어메이징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 작가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도 보시면은 저희 천우선 작가도 노예배 이번 연도 파이널리스트셨었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이경 선생님도 파이널리스트시고 사이드에 보시면 이제 신혜림 작가 그다음에 여러 작가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정다혜 작가 작품이 지금 외부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 작가들을 보면서 한국의 작가들이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공예 강대국이고 또 공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수의 시장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오랜 시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랩에 앞서 또 이렇게 인큐베이팅도 하셨는데 젊은 작가들은 얼마만큼 중요한지요, 현재? 사실은 젊은 작가를 인큐베이팅을 하는 저도 이제 상업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의 개념으로 해서 작가 이제 매니지먼트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좋은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이 공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도자 위주, 그다음에 장신구 위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 대중들의 선호도나 아니면은 콜렉터들이 공예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공예의 기본은 사용할 수 있는 실용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지만 공예에 대한 공예가 여러 가지 분야로도 나눠지고 물성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갤러리스트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코칭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 자체도 워낙 이제 메이킹 만드는 거에 주가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씩 좋은 작가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 작가들이 저희 뭐 정다혜 작가나 옆에 계신 뭐 이경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처럼 파인크래프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작가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를 하고 이제 전시했을 때도 이제 크리틱을 통해서 시장에 반응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나 아트그룹은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젊은 작가들 풀을 인큐베이팅을 2022년부터 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메이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리를 잡은 그런 좀 유명한 작가들을 동시에 해외 진출과 국내 안에서도 브랜드 메이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작년에 하셨던 발베니 메이커스인데요. 대표님께서 또 전통의 뿌리를 모르면 젊은 작가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하는 작품에 있어서 그 철학관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창작의 원동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하 안에서 전통 장인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예 분야를 이제 입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뭐 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전통 장인들의 기법이나 기술 그다음에 현대 작가들이 그거를 차용을 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발벤이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공예 작가에 대해 이제 관심을 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공예 작가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위스키가 생산이 되고 싱글 몰트가 생산이 되고 장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공예 작가들과 같이 뭐 좋은 작품들을 또 만들고 대중들한테 좀 선보이고 이제 공예 작가들한테는 이게 이제 문화재청이나 외쪽에서 보는 이제 그런 뭐 영상물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올드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공예는 올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그냥 기물, 하나의 그냥 올드한 그냥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그냥
사용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을 들고 처음에는 6명의 전통 장인을 통해서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소목장, 선자장, 염장, 뭐 채상장, 뭐 여러분들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장인들의 뭐 명칭을 보고 듣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 뒤에 보이시는 이제 햇빛을 가려지는 하얀색과 노란색 띠가 있는 게 이제 염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브라인드를 만드는 대나무로 그다음에 세밀한 뭐 실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킹덤이나 했을 때 이제 임금님 앞에 있는 발을 만드시는 분을 염장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소목장도 있고 대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대중들한테 친화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마크 테토가 이제 같이 그분의 작업장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작업 과정도 하고 그냥 이 어르신들은 장인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용당처럼 내가 이랬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 아니면 대중들한테 좀 친근하게 공예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작가님 한 분이 거의 100만 뷰 이상의 뭐 시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화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도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었고요. 이제 전통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2년 차에는 이제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뭐 이제 노예배 저기 우승자인 뭐 정다혜 작가, 뭐 2022년 또 했던 뭐 김준수 작가 여러 작가님들이 이제 포진을 해서 또 전통을 이어간 재해석한 그런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작가님들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장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2022년은 참으로 공예로 있어서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로에베 재단 공예 전시가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일어남으로써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예를 언제 이렇게 열광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연일 왔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들어서서 발베니 전시가 또 화두를 몰고 와가지고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엄청나게 홍보가 됐던 두 가지의 특별한 그런 그 전시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에베는 5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에베 재단 공예상은 혁신, 전통, 역사, 기술, 재료에 대한 이해 요것이 메이킹을 하는 그런 5가지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전통과 역사는 공예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로에베 브랜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로에베 재단 공예상 그 현장입니다. 로에베는 전시를 그냥 아무 시기에나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프리즈 위크였습니다. 프리즈는 이제 런던에서 시작해서 뉴욕과 LA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저희 한국이 유일한데요. 그런 시기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즈는 이제 매번 페어가 일어날 때 이와 같은 그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 뒷면에는 항상 로에베 광고가 들어갑니다. 브랜드든지 재단이든지. 이경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제 작품이 뒤에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좋았죠? 놀란 게 아니라.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 로에베 초기에 행사가 끝나고 전시는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그 기간에 이제 프리즈가 있어서 그 행사 마친 다음에 이제 프리즈를 뉴욕에서 보러 갔었는데 전혀 저런 거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에베 파운데이션의 그 수상한 작품들이 어디에 전시를 하고 그 홍보 자체가 모든 방문객에게 주어지는 그 무료 카탈로그의 배면에 광고가 나가고 있었었고 실제로 제 경험은 그 프리즈를 방문한 그 관람객 가운데에서 이런 전시도 하네 그리고 이것도 보러 가야 되겠다를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SNS 이렇게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광고 효과를 볼 때에 굉장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제가 처음에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참여한 작가한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앞면은 전혀 안 보여주고요. 뒷면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전시 꼭 보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는 그 반응들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리즈에 방문하셨다가 바로 로에베 전시를 보러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선 앤더슨이 뿌리를 만들었죠. 조나선은 원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딘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화에도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별로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영화에 있는 그 커스튬들, 그러니까 의상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에베 브랜드는 1846년에 만들어졌는데 가죽 공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에베라는 이 말 자체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라이언, 그러니까 호랑 사자죠.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조나선이 다시 살리자. 예전에 뭐 카를 라거펠트도 있었고 조조 알마니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었지만 좀 더 획기적인 것을 하자. 그런데 조나선 앤더슨의 배경을 보면요,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아버지는 국가대표 럭비 선수였습니다. 조나선은 어린 나이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 대표 브랜드인 탑샵 여기에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다혜 이 작가는 정말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다혜 작가의 말총으로 만든 작품을 보고 조나선은 이것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고 칭찬을 엄청나게 했고요. 우리가 공예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작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우승을 함으로써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 또 축구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나간 다음에 더 활약을 많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1846년에 만들어진 이 브랜드는 지금 현재는 마드리드에 있고요. 요거는 20세기 초의 그런 사진입니다. 로에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와 브랜딩을 조나선의 그런 철학과 신념으로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즌이 바뀔 때는 다른 그런 예술가들이나 또는 심지어 미야자키 하야오하고 여러 가지 젠과 지히로 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아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뿌리 깊숙이 아트가 기본이 돼서 패션과 마치 패션이 아트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바꿨습니다. 크래프트맨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은 모든 로에베 상품에 들어갑니다. 밀라노에 매년 그 디자인 위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토에 있는 가죽장인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는 한국의 한지 작가인 이영순 선생님과 협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유럽과 여러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바스켓 메이킹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완판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패션쇼에는 금속 작가를 섭외를 해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분수를 만들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접근으로서 공예를 계속 이 안에 하나에 조명할 수 있는 오브제 또는 요소로 담고서는 런웨이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했던 패션쇼인데요. 금속 작가를 섭외를 해서 장신구를 디자인함으로써 중간에 오브제를 이제 센터피스로 하고 이것의 런웨이의 중심이 돼서 장신구와 같이 의상과 이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모든 부분이 공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브랜드들은 뭐 여기에 관심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에르메스도 2010년 정도에 샹샤이라는 중국에서 브랜드를 같이 이제 협업으로서 공예를 조금 우리가 활발하게 홍보를 하자 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접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다 건드려 보긴 했죠, 공예를. 하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사이드로 접근을 했고요. 로에베는 그 가죽 공방의 정신을 뿌리 깊게 박은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예상, 그러니까 2017년에 이 공예상이 처음 공모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쇼 윈도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맨 왼쪽에 보시는 달 항아리를 쇼 윈도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로에베 본사에 가면은 조각보를 활용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보로도 이렇게 쇼 윈도우나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패키징도 좀 남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생가 치히로라든지 미야자키 하야오를 시즌별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왔고요. 향수를 담는 그 패키징에는 칼 블러스펠트라는 식물을 찍던 20세기 초에 독일의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칼 블러스펠트의 식물 사진은 많은 공예인들한테 영감을 줬죠. 우리나라에서는 신혜정 금속 작가한테 장신구를 만드는 그 원동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그 패키징은 중국의 도자기를 적용해서 브리티시 뮤지엄의 컬렉션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 맨 오른쪽에 있는 패키징은 스코틀랜드 맥킨토시 디자인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즌별로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패키징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윗부분에 보시는 그 디자인은 작가가 로에베 이제 매거진이 있는데요. 이 매거진에는 브랜드와 또 공예상을 탔던 파이널리스트의 작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쇼에서부터 제품 또는 의상, 공예 이런 것들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그냥 그 브랜드 자체가 공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에베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로에베 브랜드가 있고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곳은 재단인데요. 재단은 1988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소외된 그런 미술 문화 부분을 우리가 후원해주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현대무용, 그 다음에 시, 그래서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인 한 명을 또 공예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프리즈처럼 그런 행사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로에베 재단이 공예상을 16년도에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17년부터 공모를 하기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번 도록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18년도 도록이고요. 요거는 이제 19년도와 20년도 그다음에 21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19로 인해서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작년에 판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A5 크기의 그런 도록이었다면 작년부터는 확장을 해서 매거진처럼 도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오래도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프리즈 그 페어에 있던 그런 신문과 동일하게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에베가 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시와 동일하게 그 전시가 이루어지는 도시 모든 곳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물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올해 전시가 됐던 노구치 뮤지엄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안국동 일대를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너를 만들면 뭐 2가지나 1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너로 사용을 하는데요. 30명의 그 작품을 모두 다 프린팅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모두 다 프린팅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작품들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안국동 일대를 도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많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노회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일본도 다녀오셨고 또 작년 22년 한국에서도 한 것도 보셨고 올해 뉴욕도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이 일본이랑 한국과 그냥 뉴욕을 가서 다 보고 이제 코비드 영향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정해지고 위너가 좀 정해져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전시를 많이 좀 지켜봤었었는데요. 노예배가 가진 이 파이널리스트들의 선발이 가면 갈수록 뭐 한국, 중국, 일본 작가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많은 작가들이 파이널리스트로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노예배가 가진 이제 브랜드 네임 자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일본과 한국에서는 많은 이 호응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다르게 좀 측면을 봤었던 거는 뭐 뉴욕에서도 노구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세레모니를 거기서 하면서 위너가 선발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뭐 프리즈도 하고 그다음에 뉴욕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좋은 갤러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선이 조금 분산이 됐었던 게 조금 다소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정말로 이제 공예에 대한 애정과 작가에 대한 존중은 노예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들이 어떤 그 어워드를 받고 수상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작가로 다시 성장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매개가 되고 좋은 브랜드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케팅에 있어서는 로에베 재단의 그런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이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SNS를 활발하게 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경험했던 부분들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유럽 쪽에서 또 다른 하이엔드 아트 페어 중에서 런던에서 열리는 콜렉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제 작품도 그곳에서 보여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로에베 파이널리스트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사 자체를 영국 공예문화진흥원에서 아마 주관을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아마 로에베 뭐 한 3회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 콜렉트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열리는 하이엔드 아트 페어에 로에베 파이널리스트들의 출품작 앞에는 모두 다 따른 이렇게 표식을 로에베 파이널리스트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영국의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로에베에서 나름대로 조금 보증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또 로에베 파이널리스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 작가들이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희란 대표님은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공예 행사들이 있습니다. 공예 트렌드 페어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있고 한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행사들이 10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어머 그런 게 있었어 이런데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합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예배가 가진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작가들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주고 개런티를 해줘서 작가들이 이제 계속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영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사후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가지고 좋은 창작 활동을 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진흥원이랑 뭐 비엔날레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설립 목적 자체가 뭐 작가의 그다음에 대중화에 선도하는 뭐 정체성, 문화 정체성, 공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립, 그다음에 이제 문화향유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공예 작가에 대한 기관의 지원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작가가 생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자체도 워낙 복잡하고 근데 이제 이 대중들의 관심 자체보다는 일단은 보여주기식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관에서 다 모든 거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 홍보나 마케팅 전략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고 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대중들이 흡수하는 시간들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하고 참여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많은 지원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함으로도 불구하고 자생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내 안에서도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 브랜딩이라든지 잘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 바깥에 그런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시면 저희 분야가 훨씬 더 뭔가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로에베는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면은 1년 동안 홍보를 해줍니다. 그걸 매거진 인터뷰, 뭐 신문 인터뷰, 방송 인터뷰, 뭐 정다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정말 바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돼서 전시가 되는 장소에 오는 항공료, 그 다음에 호텔 역시도 공예와 관련된 그 도시 안에서 가장 물성을 많이 쓰는 호텔을 선정을 해서 그 호텔에 가족도 데려갈 수 있어요. 부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함께 오도록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온 첫날에는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가장 공예적인 레스토랑에서 또 밥을 먹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을 모색을 해서 이제 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시상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파티가 열립니다. 그 파티 안에서는 정말 열광적으로 서로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티가 끝난 다음에는 간단한 토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일간의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빨리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져서 처음 스페인에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런던 디자인 뮤지엄, 노구치 인공정원, 2020년, 21년은 참 안타깝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버추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상현실 공간처럼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전시를 이곳에서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하고서는 이거를 다시 3D로 옮겼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서울공예박물관이 2021년 11월에 설립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공예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시도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대답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다 추려보니까 27명의 한국 작가들이 2017년부터 23년까지 파이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외 진출 3명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뭐 갤러리 뭐 이런 기관들에서 섭외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와 협업이라는 것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 때 이제 선보였던 작가들이 이제 몇 명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공개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리스트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로에웨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그러면 매년 몇 명이 어플라이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약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이지만 공모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1년 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스카우터라고 있는데요. 스카우터들은 작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보를 1년 내내 찾고 요 시기가 이제 발표되는 게 7월이거든요. 7월에 공모를 오픈하고 10월 말에 공모를 클로즈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어플라이를 촉진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에도 지금 영국에서 온 작년도 파이널리스트도 여기 있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두 분 하실 말씀이 더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모든 이런 프로젝트와 모든 이렇게 공예를 바라봤을 때 대중들의 관심이 되게 좀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작가들은 제가 이제 이 일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작가들의 공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지금도 배워가면서 그리고 지금도 항상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들의 삶은 되게 고독하고 영세합니다. 여러분들의 좀 지속한 관심들이 공예 작가들을 그다음에 문화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경 네, 선생님. 저도 그냥 몇 말씀 드리면은 쭉 로에베 그 공모전이 아니면 로에베 프라이즈가 한국 공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주제인 그 로에베 상이 한국 공예에 미친 영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많은 그 파이널리스트를 배출했지만은 작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저희 한국 작가가 6명이었고 일본이 7명이었습니다. 마치 겨우 30명 중에서 6명, 7명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대륙에서 1명 정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뭐 김연아와 마오의 무슨 이런 뭐 경쟁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였고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막 로에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생긴 지 지금 몇 년, 10년은 안 됐지만은 그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뭐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그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이제 지원들이 있었지만은 파인아트 쪽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그런 그 럭셔리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공예가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예의 중요성들을 다 알겠지만은 그 로에베에서 여기 이런 공예에 포커스를 두고 이런 상을 제정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이해가 여러분들이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공모를 하라는 그런 포스터가 영국의 학교에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 있는 그 상금이 제가 기억하기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뭐 그냥 그 정도 1등은 뭐 그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상금을 주는 공모전이 있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게, 왜냐하면은 바로 비교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영국의 파인아트 중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터너 프라이즈를 뭐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사실 큰 영광인데, 그 터너 프라이즈 상금이 당시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예 공모전이고 우리나라 공기관에서 하는 공모전인데 이 정도 규모로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들은 바로 이제 그 지난달 학회 발표에서 청주대 교수가 이제 발표한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런 그 청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자의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로 나왔고, 로에베 경우에는 50대 초반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이미 그 에스텔비시 아티스트, 굉장히 이미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 로에베는 제가 정확한 그 상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1억 하나요? 가까이 됩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받지를 못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이거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한 명한테 주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많이 그 공예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30명 중에 한 명이 파이널리스트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각 파이널리스트들한테도 굉장한 혜택이 주어졌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제 처음으로 뭐 비즈니스였는지 퍼스트 클래스인지 모르겠지만 왕복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1박에 100만 원 정도의 뭐 호텔에서 머물고, 호텔 방은 문 열고 들어가니까는 침대에 갑자기 로에베 핸드백이 막 이렇게 선물로 있는 거예요. 와인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외에 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서포트를 통해서 이 파이널리스트 발음도 잘 안 나오네. 파이널리스트들 각각에게도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가까운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단 그런 그 기업이지만은 이러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10년도 안 되었는데 어떤 그 자체가 커다란 기폭제가 되어서 어떤 공예의 어떤 새로운 부흥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계속 정다희 작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정다희 작가도 그 로에베를 계기로 해서 그 전에도 물론 좋은 공모전에서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로에베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배 가까운 작품 가격의 폭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 가운데서도 이제 해외 갤러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작품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작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적인 그 사례 말고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따라오는 그 후학들, 저희 학생들, 이런 그 공예인들에게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목표의식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사실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공예 로에베가 미친 영향, 이 부분은 제 끝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뉴욕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딜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는 KT 존스라는 분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존 머비스라고 일본 도자만 취급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이때는 마켓에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미술을 컬렉팅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한국 미술도 물론 컬렉팅을 하고 이것을 또 뉴욕이나 영국이나 뭐 그 메인 시장에서 딜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긴 했지요. 하지만 로에베 재단 공예상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술이 뛰어나고 재료에 대한 해석이 또 남다르고
또 우리가 가진 있는 그 디테일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더 고마운 것은 로에베 재단의 대표이신 시일라 로에베가 한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일본도 좋아하시는데요. 한국의 소박함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5대째 그 로에베 브랜드를 이제 가문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이고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홍보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14년 동안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의 홍보 담당을 하고서는 또 조나선을 만들어서 이 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국의 공예는 참 손맛이 있어. 소박해. 좋아. 편안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제 7번째예요, 내년이. 이렇게 하면서 조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진출할 수 있는 팔로워가 생겼는데 그 니즈를 아마도 노일환 대표님께서 이제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또 잘 되면 우린 좀 약간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해야지. 이것을 마음에 바람을 갖고 이제 저희는 열심히 이제 공예를 지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파이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이거는 작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본인들을 찾아올 것 같이 이렇게 거만해지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파이널리스트가 뭐 위너가 한국에서 아까 뭐 자료 보시는 것처럼 27명의 좋은 아티스트들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그 파이널리스트가 되신 분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보이 뭐 아트 오브제 같은 개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물로 만들고 사용기로 만드시는 뭐 여러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끝나셨던 분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공예 작가들은 이제 뭐 소속 갤러리나 뭐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중재자나 매개자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본인 스스로 작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처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있으면 사실은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작가들 보면 본인이 마케팅을 하고 본인이 홍보를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뭐 상품도 만들었다, 제품도 만들었다, 작품도 만들었다. 근데 우리 다 맞는 옷이 있듯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도 이제 회사 자체를 매니징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저희도 뭐 갤러리를 하면서 그리고 공예 작가들 작품들도 있지만 테이블웨어가 워낙 많은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변별력은 그거를 만드시는 공예 작가들도 계실 거고 아트 오브제를 만드는 작가들도 있는데 이게 생활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조금 기로에 서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랑 이 브랜딩이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가 하나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좀 많이 부재되지 않았는지 분야에서. 이제 많이 부재돼 있는 상태고요. 뭐 작가님들이랑 여러 이야기를 통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분들은 조그만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중개자나 매개자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보다 작업에 열중하고 저희가 뭐 마케팅이나 홍보나 아니면 판매 그 외적인 것도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작가들의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채널을 통해서 신세졌던 부분들도 많고 학연 지원에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돼서 작가들이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의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에베가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에 알리고 우리 것이 더 확장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3개만 받아도 안 돼요? 안 됩니까? 하나만 받으면 안 될까요? 네.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My question is that traditionally craft makers are thankful for very little. Loewe have offered us a lot, but what's the panel's vision beyond Loewe? 질문은 공예 작가들은 조금만 줘도 엄청 감사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거를 많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앞으로 향후 어떤 우리 패널이 전문가 패널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I mean, I cannot answer for Loewe because Sheila is not here. But I can tell you my aspirations with the prize. 하지만 제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1년에 한 번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작가가 혹시 고갈되진 않을까요? 하고 좀 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로에베 자체가 이 컬렉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컬렉팅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기획 전시, 특별 전시를 우리가 했던 그 장소들을 어디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한 10년 기념 전시, 뭐 20년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 I think we need to do an exhibition of the finalists on a regular basis, and I'm also always worried that we'll run out of artists. So we need to think about that. Another thing is they do have their own collection. So 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that collection? So the collection be also circulated and toured in many of the places that we've already shown. Okay.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더 많은 질문은 못 받지만 저희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두 분께 또 저 포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 우리 공예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창작자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